이 카이처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처라는 단어는 이제 차라는 뜻이에요. 차. 이게 운송수단, 붕붕 이제 다니는 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카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카이처의 첫 번째 의미는 차를 몰다라는 뜻이에요. 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이처의 첫 번째 뜻은 차를 운전하다, 차를 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 차가 출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차가 출발하다. 그래서 카이처라는 단어는 차를 운전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차가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카이처라는 단어 차를 운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뭐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전에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죠. 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후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배워서 어떤 기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낼 때 이 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물어보는 질문이야. 동사와 그리고 이제 뒤에 카이처 운전을 하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니 후이 카이처마?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중국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넌 할 줄 아냐고, 뭐 면허증 있냐고,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자주 물어보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를 따는데 한국보다 어려워요. 네. 한국보다 면허 따기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가끔씩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보도록 할게요. 下边的同学快上来吧要开车了 자, 下边 어떤 방향 뒤에 이 bian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디 어디 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네. 그 한마디로 下边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下边的同学 하면 아래쪽에 있는 학생 快上来吧. 快 어서 빨리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어서 上来吧. 上来 여기서는 이제 방향, 상, 위, 그 다음에 라이, 오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뒤에 바, 권유, 제의죠. 그래서 어서 올라오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학생은 快上来吧. 빨리 올라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올라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뒤에 要开车了.
야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차가 출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샹라이라는 거는 차를 타란 얘기겠죠. 차를 타란 얘기겠죠. 저희가 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차에 올라가야겠죠. 네. 뭐 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밟고 있는 땅보다는 차가 위에 있으니까 그 동작 자체가 올라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올라오세요라는 표현은 이 문장에서는 빨리 타세요 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있는 학생은 빨리 타세요.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떤 차에 이미 올라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我不想去了.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不想去了. 아까 샹라이가 이제 차에 타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었죠. 의역을 해서. 자,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不想去了.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독해의 능력을 써서 표현을 하면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 제가 여기서 따오는 이제 원래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지만 여기서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到后边的5号车 后边 하면 호는 이제 뒤란 뜻이죠. 뒤. 그래서 뒤편에 있는 뒤쪽에 있는 5号车 5호차 뭐 차가 호수가 있나 봐요. 1호차, 2호차, 3호차, 5호차. 그럼 버스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后边的5号车 뒤쪽에 있는 5호차에 去 가도 可以吗? 可以라는 거는 괜찮다,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可以吗?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혹은 뭐 뒤쪽의 5호차, 5호차에 去 가서 타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이제 이 샹처 차를 타다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앞에서 계속 차 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뒤쪽에 5호차에 가서 타고 가도 可以吗?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我不想去了.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 제가 뒤쪽에 5호차에 가서 타고 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왜? 왜 원래 배정된 차에 안 타고 5호차에 타고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자기가 직접 대답을 하죠. 我朋友在那儿. 我제 朋友 친구라는 뜻이죠. 친구. 제 친구가 在那儿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在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래서 我朋友在那儿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참 곤란하겠죠.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배정된 차에 타지 않고 본인은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차에 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뒤로 하고 문장이니까 그냥 문장으로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시면 下边的同学快上来吧要开车了. 아래에 있는 학생은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타세요. 要开车了.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A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B가 말하기를 我不想去了.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 제가 뒤쪽에 5호차에 가서 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我朋友在那儿.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현을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요 야오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샹이라는 단어, 요 샹이라는 단어는 이제 차를 타다, 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요 대상이 차일 경우에는 차에 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차가 대상일 경우 타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크이마라는 문장.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지만 이 모든 문장 뒤에 크이마를 붙이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이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표현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평서문 뒤에 커이마를 붙이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이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요새는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식탁에서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식탁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반찬이 있어요. 반찬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사상에 따르면 이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엔 들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맛있는 반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먼저 먹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목록은 아니지만 뭐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나 어머니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예를 들면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면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我吃这个 여기서 저거는 이제 이제 반찬 있으면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이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반찬의 이름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我吃这个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반찬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가리키면서 저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我吃这个 뒤에 可以吗? 라고 붙인다면 만약에 커이마가 없다면 我吃这个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뒤에 커이마가 붙어서 제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때 커이마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의 표현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요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있는 학생은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타세요. 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 下边的同学快上来吧要开车了下边的同学快上来吧要开车了下边的同学快上来吧要开车了 그다음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5호차에 가서 타고 가도 괜찮습니까? 타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 我不上去了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我不上去了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我不上去了我到后边的5号车去可以吗그다음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표현이니까 2번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我朋友在那儿. 我朋友在那儿.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